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 역시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셨던 것이 미국 증시일 겁니다. 미국은 저렇게 강하게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갈까 그럴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제일 답답한 게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도대체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디커플링 장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큰 맥을 잡는데 도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키. 지금 장세가 왜 우리는 못 가고 있고 왜 미국 올라가고 있는지 그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제가 타이틀은 여기 삼성전자를 갖고 왔지만 제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앞에다 꼭 이 멘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베팅하실 바에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미국의 스파이를 꼭 투자하시고, 또 하나는 정내가 반도체주가 좋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우리가 ETF라고 하죠. 미국의 속스. 그럴 때 이제 실제 상품은 속스 1배수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XL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베팅하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숱하게 중국의 헝다 문제가 있을 때 헝다 문제가 탑픽으로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거 드셔서 여러분 매매하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뭐 별 도움 받은 거 없을 겁니다. 그게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리고 거기는 메인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아프간 사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거 보셨을 때 매매할 때 도움 되셨습니까? 제가 몇 번 그거 나올 때마다 그거는 유튜브에서 클릭수는 많이 유도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오늘 뒤에도 또 그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저는 반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아듣는데 노력하는 거고, 몇 번 들으면 그게 체화가 돼서 시장에 큰 그림을 봅니다. 제가 매번 아침에 방송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는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계속 장주이던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다만 선생이 나와서 강의한다니까 아침에 아마 눈을 뜨고 이 방송을 봐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벌써 미국 주식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2016년도부터 한 5년 이상을 계속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레코드들, 저희 수강생들의 미국 증시에서의 레코드, 그분들은 지금 세금 내는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금 미국 증시는 어서 좀 들으셔갖고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쉽게 하면 한 5분의 1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돈 좀 벌어서 세금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 항상 이렇게 오면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아침에도, 사실 이 강의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또 살짝 일장 연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면 즐겁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그냥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우리도 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뒤로도 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미 쓰는 법을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그 쓰는 법, 그래서 몸의 근력 말고도 주식 근력을 같이 한번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흘러가는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보다 나쁘다고 하는데 정말 폭락이 왔고요. 얘가 아무리 비트서 올라가더라도 얘가 N파동을 주려면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데 정말 시간도 걸리고 있고요. 누누이 삼성전자는 수익을 안 준다 그러는데 정말 삼성전자 수익을 안 주고 있잖아요. 뭐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똑같은 24시간 내가 딴 것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성비 높게 시간을 딱 써서 프라이머리를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얘를 압축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둔팅이에요. 어제는 2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정말 나는 무능한가? 이걸 2시 반 동안 해야 돼? 근데 사실은 PPT를 작성하면서 먼저 제가 이미지 트레이딩 먼저 혼자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된 건가?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쉬움은 남아도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항상 봅니다. 그래도 미국이 올라갔구나. 그래, 무럭무럭 너희들이 좀 잘해줘라. 그래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뒤에 가서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얘가 반등다운 반등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그리 멀진 않았는데 또 똑같이 말씀이지만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 정답은 비트코인 그래프에 있다는 말씀을 눈에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배열이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올라가면 아직까지 두드려 맞거든요. 근데 내려가면은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프라이머리키를 찾아서 떠나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끝은 어디인지. 삼성전자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2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한번 오늘 또 서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10시 반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돈 버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가 보죠. 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와, 정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16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좀 낫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께 이미 저희가 이런 예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별됐을 때 얘네들은 데드쿨 창에서 와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0선과 240선.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을 중심에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결국은 데드쿨을 주면서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데드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는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2박스가 있을 때 여기가 20일 전에 주가입니다. 한 달 전에 주가라는 거죠. 여기가 석 달 전에 주가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요 60소에 내려오잖아요. 얘는 석 달 전에 주가가 여기 있고 현재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지금 아무리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다 낮겠죠. 그럼 이 60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앞으로도 내려오죠 이렇게. 네, 이동평선 내려오게 됐습니다. 평균값이. 네. 왜냐하면 저쪽에 나간 학생의 성적은 이만큼 높은데 지금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 작으니까 59명의 학생의 성적은 앞에도 계산되고 뒤에도 계산되니까 이동평소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주가하고 여기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게 낮다는 얘기는 반평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해서 여기가 90점짜리가 빠져나가는데 여기 60점짜리가 들어봤자 반평균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내려갑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주가를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주가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당분 어떻게 되냐? 얘가 심하게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자, 21선은 올라가죠. 그래서 20선은 올라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조만간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골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통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는 이런 기술 분석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 분석 얘기, 그다음에 지금 11월 달에 지금 미국 주가 올라가잖아요. 11월 달에 세계 변수가 있는데 FOMC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될 거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닐 때는 아니다. 여긴 중국보다 나쁘다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중국보다 나쁩니다. 여긴 절반의 성교 여기서 실패했습니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실패했어요. 우리 실패했어요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조만간 빛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옆에 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좁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마침 넓어졌잖아요. 그동안에는 얘도 하향하면서 이렇게 넓어졌는데 이게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역별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가 점점 들어와서 반등 다음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위로? 이 녹색선 위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말씀드릴게요. 얘는 드디어 이게 데드를 주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장은
굉장히 그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IMP 그랬는데 이미 인덱스는 깨져 있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깨져 있어요. 월봉이 6개월선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어요. 맨날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니마 예전에 영화 있었죠.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강을 건넜어요. 근데 얘보다 더 먼저 건너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지. 얘가 먼저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I는 깨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패턴이 살아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이 육공수에 돌아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갔을 때는 아무리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해도 여러분 귀에 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서 중국보다 나쁘다 그럴 때는 항상 앞에다 멘트를 하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우리 장이 자존심 상하게도 헝다 문제도 있고 전력도 안 돌아서 껌껌한 그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나쁩니다 할 때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셨나요? 잘 안 기울이셨죠. 하지만 결국은 중국보다 더 나빴죠. 그럼 또 이제 여기 와서는 또 여러분 얘가 좀 내려가고 있지만 얘가 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얘는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할 때도 얘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수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 반등을 뒀듯이 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에는 얘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실험을 갖게 되는데 올해 얘는 이제 주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여기 내려가는 구간은 거꾸로 기축분수상 여기 20과 60이 거꾸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저점에 내려갔을 때 하단에서 여전히 계속 반등을 주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주력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 얘기했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꾸만 올라가고 우리가 여기서도 자꾸만 올라가고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종목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가격의 갭 메꾸기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막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소형주가 안 가다가 얘가 쉬는 동안에 이것이 뭐를 메꾸고 올라가느냐. 키맞추기 게임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우리도 안 가고 있는데 미국도 안 가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가도 어디가 올라가주면 미국 잠깐 올라가주면 나중에 무슨 맞추기 게임을 갈까요? 키맞추기 게임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목 섹터 내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 있고 비주도주 안 가고 있을 때 주도주가 올라가면 뒤늦게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그런 심이라도 얘는 떠밀려서라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쉬운 것은 이게 올라갈 때마다 빠져나가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빠져나가는 주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60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 어떻게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네. 여기 자꾸만 두들겨 맞는 이유가 얘가 내려가니까 홍수가 져서 얘가 물살이 내려오니까 아무리 일로 수용을 하더라도 그러고 있잖아. 홍수 때 왜 막 황소도 떠내려온다는 얘기 같듯이 이게 자꾸만 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후원군이 20이 돌고 있고 특히 여기가 강하게 돌고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아침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면서 야 드디어 미국도 빠졌다. 기분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올라가줘야 그래 지금은 아닌데 너희라도 많이 좀 올라가줘.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올라가지.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이 가격의 기류도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조건은 다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얘들이 올라가 주는 게 좋다. 다만 얘들은 아직까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완전하게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TV 방송에서 나와서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한데 아직도 올라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낙담하잖아요. 그럼 또 제가 밑에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얘는 내려가면 리미트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던지는 요란 장세.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바인 홀딩이면 올해는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리밋 전략. 아마 이번에 제대로 리밋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올해는 리밋 장세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밤에 할 때 중간에 해놓은 겁니다. S&P는 굉장히 강하죠. 얘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외부로 조정할 때 어디서 떴냐면 여기서 떴죠. 120과 240. 여기를 뭐라고 하죠? 제가 마틴. 맨날 마틴 계일종, 마틴 종이다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들 아마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신 분들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내려가면 왜 사야 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키다는 거죠.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려가는 그 배경.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전략도 나오고 이 디커플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커플링 현상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S&P 지수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권대 대표 종목입니다. 1등에 뭐가 올라탔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 있네요. 마소가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다 있습니다. 마소,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죠? 뭐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쭉 올라져 있습니다. 그럼 얘들의 실제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어떤 흐름인가? 마소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올라가죠. 자, 여기서 꿀팁 하나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 매매가 끝났을 때 이렇게 외봉선 끝나지 않습니다. 얘가 다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올라가다 또 조정을 받아도 걔는 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소한 끝날 때는 뭐가 최소한 그 쌍봉을 줘야 되느냐? 20선이라도 쌍봉을 줘야 끝나는데 얘는 그럼 내려가도 또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좀 약간 쉬었던 종목이 뭡니까? 애플이 조금 좀 쉬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미국 주가가 강한 거. 위에가 구글입니다. 밑에 아마존도 쉬었다가 올라가고 있죠. 참고로 아마존 주주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뒤에 보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날아가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물론 세상을 바꾸는 종목들이죠. 그죠? 테슬라가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못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우리가 잘 알듯이 GPU.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플릿이요. 무엇이냐면 주식 분할이요. 꼭 알아놓으십시오. 미국은 이 첨단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위로 가다가 정체가 됐을 때 테슬라 예전에 $1,000였을 때 조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5등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저희 수강생들이 들어갔던 단가가 거의 $200에 들어갔는데 얘가 다시 원래대로 또 $1,000 갖다 놨습니다. 얘도 엔비디아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뒷배경에 기업 내용 말고도 뭐가 있냐면 소위 스플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언제 도대체 스플릿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도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표성 종목군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가고 있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롱숏 패턴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 여전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패턴입니다. 얘가 살아있는 패턴일 때는 위가 롱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밑으로 롱으로 갑니다. 그럼 도대체 얘들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죠. 보시죠. 자, 드디어 첫 번째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세계의 변수가 있다고 그럴 때 거기서 얼마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신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어닝 시즌이 있었죠. 근데 거의 기업 실적을 발표한 것에 거의 80% 이상이 실적이 어땠어요? 예상치보다. 더 좋았죠. 더 좋았죠. 그때 제가 맨날 세수에다가 그려드리죠. 금리 올릴 수 있어. 근데 테이퍼링은 돈줄을 빼는 게 아니라 돈을 뿌리는 거를 축소할 뿐이죠. 여전히 얘는 돈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1,200억 달러씩 뿌려주다가 그 금액을 150억씩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은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랑은 별개다?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 다시 제롬 파웰이 또다시 약간 요새는 비둘기와 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도비시하게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 그다음에 지금 나타난 인플레이션도 이것도 또다시 이거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풀릴 수 있어 라고 완전하게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 지표도 양호하고 고용 동향 지표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결국은 제롬 파웰이 재임명되느냐 안 되느냐가 마지막 결정이 될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롬 파웰은 이렇게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냐. 요새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곤두박치고 있죠. 그게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시장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제롬팔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팔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월가가 좋아하겠고요. 우리 친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조 바이든이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안 좋은데 여기다가 월가가 좋아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만약에 제롬팔까지도 만약에 내친다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제롬팔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해 갖고서 그 결과가 나서 안 좋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마침 제롬 파웰이 이번에 연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보통은 연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했어도 대통령이 공화당이어도 연임, 반대 경우도 연임합니다. 다만 이 앞에 누가 연임을 못했습니까? 바로 제니 앨런이 연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롬 파웰은 그런 역사적인 걸로 봐더라도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G20 회의에서 기자들이 물었죠. 연임 가능하냐? 노 코멘트. 그래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월가에 맞아 주식 투자자들 맞춰 미운 털이 비키겠냐는 생각을 봅니다. 다만 제가 살 때는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정치권 다니는데 거기까지라고 그러는데 제롬 파웰이 일단 연임되기 전까지는 총력을 기울이는데 지금 자기도 알려주고 있죠. 온통 주변에서는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임된 다음에 원래 제롬 파웰이 저는 2018년도에 주가에 급락을 줄 때 주범은 누구였냐면 제롬 파웰이었거든요. 이 제롬 파웰이 연임이 된 다음에 그때 바뀌는 걸 봐야 된다. 바꿔야 된다면 계속 연임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제롬 파웰은 이 주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 세 떼물 중에서 테이퍼링은 여전히 돈을 갖다 붓는 건데 얘는 괜찮고 금리 인상 얘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양호한데 경제도 양호하죠. 핫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최근에 얘는 지금 어제 제가 밤에 뽑아낸 건데 지금 얘가 1점 아래로 이게 내려오고 있죠. 아침에 이거 좀 더 내려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얘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제롬 파웰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봤습니까? 아, 이거 조만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빠르질 거예요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도비시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테이퍼링과는 별개로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얘를 반영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굉장히 양호한 이런 그 상황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지수 한번 보시죠.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여기 보면 주가가 2017년도 아닙니까? 이때 금리 몇 번 올라갔습니까? 3번이요. 여기 2018년도거든요. 금리 몇 번 올렸습니까? 4번이요. 쭉쭉쭉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십니까? 금리를 이기는 것이 뭡니까? 누가 이겨서 올라간 겁니까? 이게 올라간 게. 경기. 그죠. 경기입니다. 경기, 기업의 실적. 근데 201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감세 정책이 있었죠. 감세 정책은 기업의 실적들을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돈을 벌어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이기는 한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 지금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얘 지금 이거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 주가가 이렇게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적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나오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최근에 보십시오. 특징적인 게 이게 올라갔어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게 내려가니까 최근에 기술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올라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2008년도에 리먼 스타트가 터졌을 때 그때는 똑같은 대략 한 3조 달러의 돈을 얼마 동안 풀었냐? 6년 동안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에 똑같은 3조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얼마 만에 풀었습니까? 이거 6년 만에 돈을 풀었는데요. 얘는 3년도 아니고요. 3개월 만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돈의 홍수죠. 자, 중요한 결론 들어갑니다. 만약 금리를 올린다고요? 블랙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올려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거 올려봤자 돈은 지금 이만큼 풀려있는데 이만큼 올린다고 해서 돈이 딴 데가 갈 데가 있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I agree with you.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큰 빅피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다 아니면 헝다문제다 이런 데보다는 항상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비교하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엉뚱하게 우리가 왜 배 아픈데 배에다가 빨간약 발라주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갖고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지만 얘를 보는 겁니다. 아, 얘가 어떻게지? 얘가 여기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도 얘는 중간적인 충격은 있지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미국 주가 제가 여러분 보면서 테이퍼링 있어도 이렇게 주가 올라간 그래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2013년도 5월달, 2014년도 1월달, 10월달 보여드렸죠. 진짜 크게 한번 영향을 받을 때가 2015년도 12월달에 미국 금리였을 때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지만 제일런이 항복선을 하면서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디커플링을 주면서 가고 있느냐. 한 번 더 보시죠. 여긴 더 놀랍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주가가 2001년도에 IT 버블 터지고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진 다음에 이 주가가 여기 보시죠. 2003년도에 바닥을 찍고 얘가 움직이죠. 근데 놀라지 마시죠. 여기가 어떤 구간인가. 미국이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무려 금리를 17번 올렸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17번 올렸는데 주가는 어땠어요, 신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견작에 버티고 오히려 위로 올라갔죠. 왜요? 이 금리를 올린 것보다 뭐가 이겨갖고요? 바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까 보셨듯이 오히려 이 실세 금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로팔이 계속 비둘기 파지기 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자, 결론 맺어야 되는데, 오, 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거 이제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를 네 글자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장세에 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먹기 가장 알맞은 수급의 온도, 이걸 뭐라고 하죠? 아니, 돈도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는데 경기도 좋아요. 두 개를 끼고 있는 거. 그렇죠. 바로 미국은 골디 락스 국면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가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에 따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얘들은 여전히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조정받아도 올라가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얘들이 꾸준하게 올라만 준다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그르다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력은 얘들이 바로 이런 국면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왜 빠지고 있느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죠? 네. 그죠? 그 얘 때문에 빠졌느냐? 근데 보시죠. 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매가 매도로 돌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보시죠. 외국인들 그렇게 압도적으로 매도였나요? 아니죠. 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얘는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때려봤자 그저 그렇고 여기도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게 올라간 거랑 별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디커플링이다? 이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삼성전자 너 때문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총 상위권 되는 종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주고 있죠. 아까 여기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 위에 아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내려가고 있죠. 얘는 지금 아직까지 무슨 파동이 안 오고 있냐면 얘도 M 파동이 안 오고 있죠. 얘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처럼 이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역별 간격이 아직까지 벌어져 있죠.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갔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까먹고 있는 걸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쳐주고 있죠. 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내려가면서 주변 종목을 다 끌고 내려간다면 SK하이닉스 보고 우리나라의 시총 종목을 다 끌고 내려간다면 너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 거 보시면 기아차, 현대차. 얘는 지금 이게 바로 엠파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밑에 있잖아요. 얘가 지금 60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가. 네. 근데 얘를 보시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계속 여기서 어떻게 했나 20, 60을요. 간격을 좁혀놨죠. 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지금 엠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아예 이거 밑에 거 아예 얘들은 여기 밑에 내려온 적도 없죠. 기아차는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십시오. 삼성 SDI도 얘가 대들 준 적이 없죠. 다만 얘도 여기 보세요. 얘도 요 역별간격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현상을 주고 있습니까? 얘를 점점 역별간격을 좁혀가고 있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못 가는 이유가 이게 못 가잖아 자꾸만. 역별일 때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주가 흐름의 모습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연초
연초 대비 주가가 어디냐면 아래에 있어요. 올해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2years, 2년 동안 올라간 다음에 얘가 지금 올해는 하나의 순고리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는 신호는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올라타느냐. 추세는 바로 여기 월봉사에서 여기 위로 올라타야가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를 보면서 이게 올라가도 아닙니다. 올라가도 아닙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사 어디 왜 6개월선 왜 이렇게 뭐가 바디코스 나타날 때 삼성전자 달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격이 어때요? 굉장히 벌어져 있죠. 그냥 갈 수 없다. 없어요.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삼성전자는 매물을 맞아야 됩니다. 단 그럼 삼성전자 끝나냐?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안 끝났다니까요. 얘가 2years 올라간 다음에 롱 다음에 숏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얘는 우리가 연말 관심주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 얘는 앞으로 어떤 절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아까 했지만 골디락스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미국은 경기도 좋고 주가도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는 화이자에 먹는 약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오히려 돈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죠. 근데도 여전히 테이퍼링은 돈을 걷어들인다는 게 아니라 돈 뿌리는 거를 조금 뿌린다는 거잖아요. 좋은데 거기다가 돈을 계속해서 붓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나쁘잖아요. 상대적으로요. 주변의 경기고 뭐고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을 오히려 다 옥죄고 막혀 있죠. 있습니다. 옥죄고 있죠. 네. 다들 막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난번에 했던 금융 불균형.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는 먼저 선제적 금리 올렸는데 이번에도 또 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가만 놔두면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빵 하고 터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상으로 봤을 때는 정책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은 약간 억눌려야 되고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얘는 좋은데 돈은 더 갖다 풀고 있고 오히려 테이퍼링 되면 오히려 미국은 호재라고 그랬죠. 외국에 나가는 돈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돈은 계속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 디커블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율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맥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시각을 바꾸세요. 어차피 얘가 내려가더라도 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만두로 바뀌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다시 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그냥 못 가니까 올라갈 때마다 아까 했던 대로 일부는 스파이로 일부는 차라리 미국의 반도체로 일부 바깥하는 두 가지 전략을 꼭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랬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이 10시 30분에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커블링 장세 내가 계좌 서바이벌 전략 바로 제가 2부에서 강의할 내용이 이겁니다. 진짜 텐베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텐베거를 잡는 그 전략들 그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을 더 인내해야 되겠고요. 당목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매물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미국으로도 올라가 줘야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는 거. 그 맥점을 제대로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